사업가로 성공하려면 무엇을 해야 될까요? 제가 예전에 샤넬 진짜 좋아했었는데 샤넬 가방에 손이 안 가더라고요. 이건데 뿌린 대로 거둔다라고 생각합니다. 다 돌아와요. 할 말이 되게 많아요. 그게 저의 조언입니다. 제 인생.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인입니다. 오늘은 1만 구독자 기념 Q&A 영상을 찍어볼 건데요. 제가 한 3, 4일 전에 여러분들께 인스타그램에 Q&A 영상에 대해서 질문 그리고 코멘트 남겨달라고 했는데요. 정말 많은 질문들이 있었는데 사업에 관련된 질문이 가장 많았던 것 같고, 그 다음에 개인적인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하나씩 풀어보면서 여러분들이 궁금한 점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글로니를 창립하게 된 계기가 궁금해요 라고 하셨는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가 의류 사업을 했다 보니까 옷을 너무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옷과 관련된 것들을 많이 봤었고, 사실 한국에 있을 때까지만 해도 옷에 관련된 거를 많이 못 느꼈던 것 같은데 미국을 가서 옷에 대한 경험도 많이 하고 보는 것도 많고 했던 것 같습니다. 또 그때 그 시절 여러분 스타일란다 아시나요? 지금 아가들은 모를 수도 있는데 스타일란다를 보면서 되게 그 대표님 김소희 대표님이 너무너무 존경스러웠고, 동생이랑 저도 우리 꼭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우리 사업을 해보면 어때? 라고 17살 때부터 이렇게 누워서 침대에서 그런 사업에 관련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은 되게 작은 빈티지 쇼핑몰, 그리고 또 그냥 일반 쇼핑몰, 그리고 글로니 브랜드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왜 스푸닝에서 글로니를 하게 됐냐라고 하면 제 거를 하고 싶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뭔가 옷을 판매하는 거는 너무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데 크리에이티브함은 저만 할 수 있는 거긴 하잖아요. 그래서 스푸닝은 제가 항상 모델이었어요. 한 번 드랍을 했을 때 30착장을 입고 계속 제가 촬영을 해야 됐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너무 많이 지쳤던 것 같아요 그때. 그래서 와, 이거 내가 25살엔 할 수 있는데 내가 35살에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 많은 옷들을 계속 입어보면서 촬영을 하고 내가 편집을 해서 업로드를 하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그때 동생과 함께 와, 이거는 3, 4년 정도밖에 못하겠다. 자체 제작을 해서 다른 브랜드들처럼 내가 입는 게 아닌 내가 모델을 고용을 해서 크리에이티브함만 보여주고 디렉션만 주고 나를 통해서가 아닌 다른 사람을 통해서 옷을 보여줘야겠다. 나는 옵션이 되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사업가로 성공하려면 무엇을 해야 될까요? 무엇을 시작해야 될까요? 사실 한 번에 완벽해질 수는 절대 없거든요. 정말 100개, 200개의 시행착오가 어쨌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덱을 먼저 만들고 뭔가 본인의 크리에이티브함, 당연히 뭐 사업자 등록증을 내고 당연히 의류 브랜드의 이름은 있어야겠죠? 전 브랜드로 예시를 든다면 뭐 커피숍을 하더라도 어떠한 감성으로 어떠한 스토리텔링으로 수많은 10,000개, 20,000개의 커피숍 중에 내 커피숍이 어떻게 특별할 수 있을까? 를 고민해보는 게 가장 첫 번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0% 확신이 있어도 성공을 하기가 쉽지 않은 게 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뭐 운도 따라줘야 되고 본인이 있던 경험도 따라줘야 되고 모든 것들이 착착착착 맞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운이 본인이 준비하다 보면 언젠가 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 주변에 있는 많은 사업가들, 성공한 사업가들을 보면 한 번에 성공하시는 분들은 일단 절대 없고요. 수만 번의 고민과 수천 번의 생각들을 많이 하고 나서 어떠한 본인만의 성공이 생기는 것 같거든요. 3년 전에도 5년 전에도 10년 전에도 되게 내 마인드셋 자체가 난 특별하다, 나는 무엇인가 될 것이다, 뭐 자아가 그랬던 것 같아. 뭐 별것도 없는데 여러분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제 스스로 되게 자신감이 많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런 자신감과 긍정적인 마인드가 사실 첫 번째인 것 같다. 정말 자신감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게 첫 번째 시작인 것 같아요. 자신감과 거만은 난 다른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매번 생각하는 건 언젠가는 끝날 수 있겠다, 내일도 끝날 수 있겠다를 되게 많이 생각을 하거든요. 글로니를 하면서 힘든 일이 갑자기 터질 수도 있고, 내일 내가 그만둘 수도 있으니까 오늘 진짜 열심히 살아보자, 내가 이걸 언제까지 할 수 있겠어,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
빈티지 리빙 제품 판매를 위해 첫 사업자 등록증을 앞두고 있는데 사업 초기에 가져야 할 중요한 마음가짐은 무엇일까요? 자신감. 나도 몰랐는데 진짜 24살 때 시작하면서 와 이게 맞나? 이거 누가 알려주지도 않는데 나 어떻게 하지? 계속 인터넷 찾아보고 궁금해하고 하지만 인터넷을 찾아보는 건 답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그냥 무작정 뭔가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뭔가 정답이 나와. 그게 가장 어려웠던 관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전 나이 어렸을 때부터 시작을 했다 보니까 지금은 도와주시는 분들이 많지만 25살이 사업한다고 하면 사실 뭐 이제 대표님들도 다 뭐 하다 보네 이렇게까지 생각하지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무시도 많이 당해보고 진짜 너무 힘든 일들이 많았던 것 같아. 근데 저는 항상 생각했어요. 나는 할 수 있다. 그래 너네 나 무시하지? 나 진짜 열심히 할 거야. 너네 나 지켜봐. 이런 마음가짐으로 악바리 근성으로 했던 것 같아. 사업을 하기 위해서 쪽팔림을 감수해야 돼. 그게 가장 중요한 마음가짐인 것 같아요. 자신감과 쪽팔림을 감수할 수 있는 능력. 다음, 초기 인스타그램 비즈니스를 키울 때 무엇에 가장 집중하셨나요? 무조건 스토리텔링과 소통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고객님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아야 돼. 왜 우리 브랜드를 좋아해? 왜 우리가 특별해? 그거는 사실 저가 생각할 수 없거든요. 많은 피드백과 많은 악플들과 많은 사람들의 생각들이 지금의 글로니를 만든 것 같아요. 저는 항상 소통했었고 지금도 모든 DM들을 다 답변할 수 없지만 일주일에 2-3번을 시간을 잡고 2-3시간씩 앉아서 모든 고객님들에게 다 답변을 드리긴 하거든요. 뭐 예를 들면 불친절해요. 그러면 그날 바로 가. 그날 바로 가서 어떤 일이 있으셨죠? 무슨 일이시죠? 라고 물어봤던 것 같아요. 직원들한테도 그렇고 사실 뭐 다른 분들한테도 그렇고 왜 그런 문제가 계속 생길까? 뭐 본사나 스토어의 모든 사람들이 한 60명, 70명 정도 되거든요, 지금. 저는 그 일을 하는 것 같아요. 고객님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우리 브랜드를 대하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어떤 수정사항을 거쳐야 되는지, 그것들이 저는 되게 제 능력 중 하나가 가장 빠르다고 생각해요. 초기 비즈니스를 키울 때 고객님들의 마음을 잘 알고 피드백을 빠르게 하는 걸 가장 집중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쇼핑몰만의 분위기와 정체성을 만들 수 있을까요? 쇼핑몰만의 분위기와 그 정체성, 브랜드의 정체성은 대표와 디렉터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지가 가장 전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인생을 살면서 그런 거 있잖아요. 나는 이런 생각을 하며 살아. 그게 저한테 글로니가 You glow differently 였거든요. 넌 다르다. 난 다르다. 너도 다르다. 그거를 인정하는 게 가장 제 인생의 철학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내가 전달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었고 그게 글로니를 태어나게 만든 가장 큰 의미였던 것 같거든요. 글로니를 먼저 짓고 You Glow Differently를 지었습니다. 원래 글로니를 지었던 이유는 사실 제가 뷰티 브랜드를 하고 싶었는데 그게 지금은 사실은 좀 아직까지는 미정이거든요. 뉴욕에서 영감을 받은 Glow and Why 어떤 또 슬로건을 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You glow differently 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glow랑 ly가 있잖아요. ny. 그래서 glow니 이렇게 해서 You glow differently. 넌 다르게 빛난다 라는 슬로건으로 여러분들께 보여드렸던 것 같아요. 브랜드를 시작할 때 나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저는 완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브랜드를 시작할 때 그 나이만 할 수 있는 게 있다고 생각해요. 20대 때는 그런 라이프 스타일과 또 이 30대의 라이프 스타일과 40대의 라이프 스타일이 다 다르잖아요. 그 세대에 할 수 있는 것들이 다 다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업 이야기 해주세요. 겉으로 잘 보이지 않는 과정이나 힘든 점도 궁금해요. 이제는 솔직히 체력적으로 힘들진 않거든요. 사업을 하면 체력이 힘든 것보다 멘탈이 너무 힘들어요.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 모든 사람들을 나를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하면 일단 그 부담감 때문에 사실 잠이 잘 안 와요. 그 압박감과 표현할 수 없는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하거든요. 저는 그게 가장 힘들다고 생각해요. 직원을 뽑을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부분은 무엇일까요? 저는 무조건 인성입니다, 여러분. 능력은 키울 수 있어요. 가능해. 사람들이 이제 사실 나가더라도 다시 들어오게 되면 사실 체계라는 건 잡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은. 근데 여러분, 인성은 바꿀 수가 없어요. 2번. 왜냐면 회사에 그래도 일 잘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서포트를 해줄 수 있어요. 이젠 이 AI 시대에서 일은 다 가능해요. 크리에이티브함도 AI로 할 수 있는 시대에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라고 생각하면 사람의 인성이 있어야지 다른 사람도 그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를 안 받고 일을 열심히 할 수 있어요. 근데 한 명이 빌런이 들어오잖아요. 10명이 다 난리가 나. 그래서 인성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 패션, 글로니 제품 관련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난 상품 중에 다시 재진행하고 싶은 아이템이 있나요? 클래식 제품 제외하고 가장 마음에 들었던 옷도 궁금해요. 저는 글로니 역대 개인적인 최애 아이템은 말리사 진 딥블루라고 생각하는데요. 진 중에 제가 매번 입는 진이 있거든요. 100번은 입은 것 같은데? 그 제일 최애 제품입니다. 그리고 다시 재진행하고 싶은 아이템은 사실 너무 많은데 그 작년에 시미에이즈가 입었던 스트라이프 비키니인데 그 블루베리 색상이 품절이 됐어요. 근데 제가 그걸 소장을 못했거든요. 그게 가장 기억에 계속 남더라고. 그래서 리오더를 하지도 못하고, 왜냐면 시즌 제품은 저희가 리오더를 계속 하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누군가가 팔면 내가 사야지? 이런 생각은 있습니다. 글로니 매장 디퓨저가 무엇인지 궁금해요. 와, 이거 진짜 질문 많았는데, 글로니 매장 디퓨저는 글로니 매장 앞에 작은 카페가 있어요. 그 카페에서 파는 디퓨저입니다. 회사 돈? 회사 산이고요. 제가 그 카페를 자주 가는데 그 냄새 맡아보고 너무 좋아가지고 그 향기가 약간 레몬 시트러스 냄새라고 할까요? 너무 좋아합니다. 그런 향. 배고파 나도. 제가 밥을 안 먹어서 여러분 커피를 마시고 빵을 먹으면서 한번 해볼게요. PD님이 시켜주신 한남동의 최애 댄스. 이거 어떻게 하세요? 저 여기 최애거든요. 네, 저도요. 명랑 감자 바게트. 평소 하이엔드 브랜드 제품과 매칭하는 스타일링 팁이 궁금해요. 후회 없이 하이엔드 제품 고르는 팁 궁금합니다. 저는 더 이상 하이엔드에 대한 욕심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근데 제가 욕심이 많을 땐 신발인 것 같아요. 신발을 아무리 글로니 제품을 입더라도 신발이 조금 있으면 전체적인 룩이 다 망가지거든요. 가방까지는 오케이. 가방은 작은 가방 자라 들어도 돼. 근데 신발은 좀 제가 주의하는 것 중에 하나고, 차라리 하이엔드 제품을 너무 가격이 비싸다 하면 당근을 가세요. 당근을 가서 하이엔드 제품 중에 빈티지 제품들이 있어요. 조금 퀄리티가 좋은 제품들을 사서 신으면 후회하지 않으실 거예요. 저는 거의 대부분 하이엔드 제품들은 다 당근으로 사거든요. 요즘은 더러워. 제가 예전에 샤넬 진짜 좋아했었는데 샤넬 가방에 손이 안 가더라고요, 이제 더 이상. 그리고 신발과 가방은 조만간 또 들고 오겠습니다. 후회 없이 하이엔드 제품 고르기. 무조건 심플한 거 사세요. 샤넬을 산다? 파란색 사지 마. 검정색 클래식 사. 저는 제일 후회되는 게 제가 딱 돈을 벌어가지고 샤넬을 샀는데 진주가 달린 백을 샀어. 후회해. 클래식 살걸. 보테가를 산다, 뭐 루이비통을 산다, 무조건 클래식 사세요. 대학교 2학년인데 옷 사는 걸 너무 좋아해서 돈이 안 모여요. 소비를 줄여야 할까요? 아니요, 줄이지 마세요. 그게 본인이 가장 좋아하는 건데 왜 줄여? 저는
어렸을 때부터 돈을 벌어가지고 옷에 다 썼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될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진짜 돈 많이 쓰면서 경험하면서 되게 많이 살았거든요. 스푸닝 하면서도 돈 진짜 많이 벌었어요. 근데 저는 다 여행에 썼고요. 다 옷에 썼습니다. 옷에 대한 공부를 한 것 같아. 지금도 공부해요. 옷 사면서. 어떤 옷을 사야지? 요즘 또 어떤 옷을 만들지 사람들이? 샘플을 사서 입어보고 또 이런 건 좋네? 하면서 반영하고 그렇게 하면서 본인의 가치관이 생긴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막 돈을 펑펑 쓰면 안 되지만 본인이 좋아하는 거를 즐기면서 살 수 있는 용기도 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추구미가 궁금해요. 저희 추구미는 클래식입니다. 클래식인데 또 매번 클래식만 재미없잖아요. 약간 빈티지한 거 한 스푼에 클래식한 거 한 스푼 요런 식으로 해서 매칭을 잘 하는데요. 전 추구미가 되게 많아요. 근데 요즘은 좀 자리를 잡은 것 같은 게 빈티지함과 클래식함을 섞는 게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저의 추구미입니다 요즘. 패션 영감은 주로 어디서 얻으시나요? 패션쇼 핀터레스트보다는 사실 인스타그램에서 요즘 가장 잘 나가는 셀럽 뭐 예를 들면 헤일리 비버, 뭐 켄들 제너 한 시대의 아이콘을 그리시는 분들이 어떻게 지금 입고 있지? 가장 많이 보고 있고요. 그 룩을 많이 참고하면서 옷을 많이 입는 것 같습니다. 근데 결국 계속 내가 손이 가는 것들은 클래식하고 소재가 좋은 옷들이 가장 손이 많이 가는 것 같아요. 패션 센스나 감각을 키우는 조언이 있나요? 많이 봐야지 뭐. 많이 경험해야지. 많이 입어보고. 저는 28살 때 딱 그게 생겼던 것 같아요. 내가 뭘 좋아하는지. 많은 걸 입어봤거든요. 저 진짜 화려하게도 입었어요. 막 드레스 막 엄청 화려한 것도 입고 다니고 등 다 뚫린 거 막 너무 좋아. 그치만 막 무작정 엄청나게 노출을 하거나 그런 건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조금의 노출과 조금의 클래식함 그리고 조금의 빈티지 이렇게 좀 섞는 거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인스타 사진 색감 이쁜데 어떻게 보정하시나요? 저 진짜 이거 얘기하고 싶은 거 있는데요. 저 보정 하나도 안 해요. 얼굴은 가끔 보정을 하는데 사실 스토리에 올리는 건 거의 보정하지 않고요. 요즘 진짜 드는 생각이 imperfection, 그러니까 퍼펙트하지 않은 것들이 더 멋있는 것 같아. 예전엔 완벽한 거를 되게 많이 보여주려고 했었거든요, 저는. 근데 이제 완벽하지 않는 것들을 좋아하게 된 세상이 온 것 같아요. 왜냐? AI 때문에. 모든 것들은 완벽하잖아요. 근데 인간은 완벽하지 않다라는 걸 이제 사람들이 느끼고 싶어 한다는 거? 저는 그게 요즘의 트렌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번에 FW에 나오는 그러니까 약간 이런 분위기거든요. 완벽하지 않음이 저희의 키워드입니다. 약간 글로니가 추구하는 거랑 조금 다른 컬렉션인 것 같아요. 이제 단발하실 생각 없으신가요? 저 고등학교 때 저희가 여고였어요. 중학교도 그렇고 귀미 3cm인가? 귀미 5cm인가 그랬어요. 그때 너무 그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저는 두 번 다시 단발할 생각이 없고 제가 키와 몸 비율에 비해서 목이 되게 짧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목을 드러내면 안 돼요. 근데 요즘은 진짜 많이 좋아졌어. 운동을 진짜 열심히 하거든요. 제가 목을 만들고 싶어가지고. 스킨케어 인생템이 궁금해요. 저는 지금 제가 다니는 피부과 쌤 때문에 제 피부가 정말 달라졌다고 생각하거든요. 동대문의 에놀리브 피부과. 처음엔 쌤을 안 믿었어요. 전 이제 숭배해요, 쌤을. 한 번 가잖아요? 좀 비싸도 효과가 너무 장난 아니야. 그리고 쌤이 직접 다 케어를 해줘요. 그 어떤 피부과도 이길 수 없다는 거. 여러분들께 제 꿀팁 알려드릴게요. 뷰티 관리 어떤 게 제일 좋았는지 궁금해요. 제가 최근에 새로 시작한 게 있는데 저는 6개월 주기로 리쥬란이랑 스킨 보톡스를 맞거든요. 미나 언니가 기획을 해가지고 팀 글로니들끼리 돈을 모아서 줄기세포를 한번 해줬었어요. 근데 처음에 효과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확실히 너무 좋더라고요. 확실히 효과가 있어요. 스킨 보톡스계의 에르메스래요. 처음에 너무 내 피를 너무 많이 뽑으니까 무서웠는데 너무 만족하는 시술 중에 하나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한 번 할 때 가격은 150만 원이었습니다. 근데 선물을 받아가지고 제 돈으로 하기는 조금 부담될 것 같긴 해요. 다음
키가 궁금해요. 제가 키는 170인데요. 안 믿어요, 사람들이. 아, 저 진짜 안 믿어요. 174처럼 보인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제 다리가 좀 상체에 비해 하체가 긴 편이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최근 많이 빠지셨는데 다이어트 꿀팁이나 식단 궁금해요. 이거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요즘 최근에 힘든 일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3일 동안 거의 밥을 안 먹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제가 필라테스에서 PT로 옮겼는데 PT쌤이 저한테 얘기하기로는 제이님은 PT 하셔야 되는 성격이에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이러니까 성격이 급하고 이제 막 불같은 사람들은 PT를 해야 된대요. 필라테스는 너무 정적이잖아요. 하고 이제 딱 놓고 좀 쉬고 또 하고 이러다 보니까 저랑 PT랑 좀 잘 맞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다이어트와 순환 관리 방법이 궁금해요. 예전에 말씀하신 순환 어떻게 하나요? 저는 괄사를 믿지 않았거든요. 순환이 중요한 이유는 이제 나이가 들면서 많이 붓고 많이 처져요. 간단한 순환템을 하자면 제가 요즘 최근에 진짜 꽂힌 건데 여러분 얼굴을 이렇게 계속 할 수는 없잖아요. 사실 얼굴보다 이 두피가 진짜 중요하거든요. 이건데 제 괄사 경락쌤이 이제 추천을 해주신 건데요. 요거를 이렇게 눌러줘. 이 두피가 단단하면 얼굴이 처지고 부어요. 이 두피가 이렇게 움직여야 돼. 이거를 한 5분 하잖아요. 차에서나 뭐 일하면서 이제 가끔씩 이걸 앞에다가 딱 놔두고 이렇게 문질러. 얼굴도 밝아지고 목 피로도 줄어들고 결국 여러분들 우리가 뇌를 제일 많이 쓰잖아요. 적극 추천. 이거는 쿠팡에서도 팝니다. 연애를 시작할 때 본인만의 기준이 있으신가요? 네, 있습니다. 전 무조건 유학생이나 미국에 살아본 경험이 있는 혹은 해외에 살아본 경험이 있는 사람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했던 것 중에 가장 저의 그 터닝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는 게 유학 생활인 것 같아요. 같이 공감대가 있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전 연애를 생각해 봤을 때 이제 유학을 다녀오지 않은 사람들을 만났을 때 좀 답답한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중요하게 보는 점은 무엇인가요? 저는 남자 볼 때 제가 키가 크다 보니까 키가 크신 분을 좀 선호를 하기도 하고 또 제가 골격도 크고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좀 크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좀 이렇게 떡대 제 몸이 좋으신 분을 좀 선호하는 편입니다. 이꼴 자기 관리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운동을 하는 사람은 본인이 어떤 걸 추구하고 정신이 맑다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운동을 하는 사람이 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본인만의 취미가 있는 사람.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23세 연애에서 나이 차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는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연애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는 거의 다 2살, 3살 차이 나시는 분들 뭐 아래 위로 만나봤는데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성장을 하는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나보다 성장이 되어 있는 사람에게는 매력을 못 느껴요. 저는 같이 함께 내가 성장하는 연애를 되게 추구하는 편이고 그런 사람에게 전 끌립니다. 20대 초반에 상대에게 기대하거나 기다린 을이 되는 연애를 하는 것 같아요. 조언해주세요. 을이 되는 연애도 해봐야지. 갑이 되는 연애도 해봐야 되고 해봐요. 그냥 사랑이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면 일은 하면 고쳐질 수 있고 내가 노력하면 되잖아요. 근데 사랑은 그럴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내 맘 같지 않잖아요. 이 사람도 가장 어려운 숙제인 것 같아. 여러분 항상 사람이 을이 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갑일 때도 있고 을일 때도 있어요.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생의 철학이 있는데요. 인생은 업보입니다. 자기가 갑이잖아요. 언젠간 을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게 꼭 그와의 연애가 아니더라도 내가 뿌린 대로 거둔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러다 보니까 을일 때도 최선을 다해, 갑일 때도 최선을 다하세요. 그게 저의 조언입니다. 인생 좌우명이 궁금해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저는
뿌린 대로 거둔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초등학생 때 저희 할머니가 해준 말이 있어요. 저희 할머니 불교신데요. 지윤아, 나쁜 마음을 마음속 안에 가지면 그 마음속 안에서 이렇게 식물이 자란대요. 나쁜 식물이. 결국 본인을 해치는 거예요. 할머니가 항상 하는 말이 나쁜 마음을 가지지 말아라. 그게 본인에게 다 돌아올 것이다. 다 내가 하는 대로 돌아오기 때문에 정말 착하게 살아야 돼. 저는 그래서 진짜 착하게 살려고 노력해요. 누구는 다르게 볼 수 있겠지만 제 기준에서의 최선을 다하고 타투르에도 사기하는 것처럼 다 돌아와요. 어떻게 살아가려고 하는지, 어떤 사람이 되고 하고 싶은지 궁금합니다. 제가 되게 힘들 때 정신과를 잘 가는 편이거든요. 내가 무엇 때문에 힘든지 고찰을 하려고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상담쌤이 말하기로는 작은 거든 큰 것이든 저는 항상 성장을 해야지 행복을 느끼는 사람이라서 항상 배우려고 하는 마음이 좀 큰 것 같다? 부족한 점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계속 일만 했다 보니까 인간관계라든지 사랑이라든지 뭔가 부모님과의 관계라든지 너무 많이 부족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좀 많이 고쳐가고 싶어요. 나라는 사람이 이렇게 살면 되게 외롭겠다라는 생각도 많이 하고 요즘 회사보단 나에 대한 성장을 하고 싶어요. 최재인의 성장. 소비 철학이 있으신가요? 소비 철학? 전 좀 욜로족인 것 같아. 근데 은근 되게 저는 안정적인 걸 추구하면서도 지금 현재에 대한 거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사람이 현재를 사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미래도 물론 중요하지만 한국과 미국이 다른 점은 세이빙 문화가 되게 크잖아요. 근데 결국 계속 우린 돈을 벌 거잖아요. 내가 원하는 거를 찾아가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조금 돈을 쓰더라도. 저의 소비 철학은 내가 하고 싶은 건 돈을 쓰면서 살아가자. 그게 저의 소비 철학인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돈은 모으되 막 너무 짠돌이처럼 돈 모으는 것도 좀 솔직히 좀 그렇잖아요. 네. 건강하게 마인드셋을 유지하는 본인만의 루틴이나 방법이 있나요? 저 사우나 가는 거. 사우나 가서 친구들이랑 수다 떠는 게 저한테는 좀 건강한 마인드셋을 유지하는 방법이고, 저는 정말 감사하게도 내가 멘탈이 흔들리면 전화 한 번만 해도 달려오는 친구들이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해요. 그게 저의 루틴인 것 같아요. 힘들 때 사랑하는 사람들과 같이 사우나 가는 거. 그게 저의 멘탈 잡기의 루틴입니다. 스트레스 관리는 어떻게 하시나요? 솔직히 말할게요. 스트레스 관리 안 해요. 진짜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저는 무조건 여행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 공간에서 벗어나야지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잖아요. 근데 뭐 제 직업상 많이 해외를 가는 편이어서 한 달에 한 번은 해외를 가는 것 같거든요. 한 두 달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그래서 그 스트레스를 좀 여행과 다른 곳을 가는 거로 푸는 것 같고, 출장도 가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좀 많이 푸는 것 같습니다. 맨날 고민만 하다가 기회를 놓치는 것 같아요. 어떻게 극복하면 좋을까요? 저는 여러분들 진짜 일 안 일했으면 좋겠어요. 저 친구들한테도 항상 얘기하는 게 고민하지 말라고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냥 하세요. 고민해봤자 달라지는 것도 없고 내 멘탈만 바사삭 되지. 행동으로 옮기세요. 그게 저는 고민을 극복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갈팡질팡 하다가 선택을 못 하잖아요. 그것 또한 선택이에요. 그리고 그 선택을 하고 최대한 노력했어. 나 안 돼도 괜찮아. 그 마인드셋을 갖잖아요. 뭐든 할 수 있어요. 다들 그래요. 너 왜 이렇게 그래? 왜 이렇게 못나? 전 최선을 다하고 싶어. 일이든 사람이든 관계에서든 저는 항상 최선을 다해요. 하지만 뒤돌면 끝인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 나 할 말이 되게 많네. 근데 나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조언해 주는 거 아시죠? 그래서 너무너무 재밌네요. 지금 23살인데 앞길이 막막하고 걱정과 불안이 많아요. 조언 부탁드려요. 올해 23살인데 뭘 먹고 살아야 할지 걱정돼요. 패션 디자인을 전공하고 있는 대학생인데 20대에게 조언해 주세요.
10년 넘게 전공을 버리고 다른 일을 준비하고 있는데 너무 어렵고 자존감이 떨어져요. 여러분들 되게 진로와 꿈과 20대 고민 상담이 되게 많네요. 다 합쳐서 이야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지금 이 순간을 최선을 다해서 내가 뭘 하고 싶은지를 빠르게 정하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17살 때부터 어떠한 걸 하고 싶었다라는 게 명확하긴 했거든요. 하지만 제 주변 사람들 보면 이렇게 명확하지 않은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리고 사람이 7년이 되면 전문가가 된대요. 드디어 제가 이 사업을 한 지 7년이 됐거든요. 이 의류업에서 완전 100% 모르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당장 한번 해보고 나랑 안 맞나? 이거 어떡하지? 이런 고민하지 말고 하나를 꾸준히 하되 퀄리티 높게 하세요. 그게 저는 가장 여러분들께 해주고 싶은 말이에요. 패션 디자인을 전공하고 있는 20대라면 패션 디자인을 열심히 하세요. 지금 난 이거를 할 거야 라는 본인이 확신이 생겼잖아요. 결국 본인이 그 학과를 정한 거고 본인이 그 학과를 들어가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잖아요. 고민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본인이 하고 싶어서 선택한 거잖아요. 저는 20대 때 한 번 고민을 좀 세게 한 적이 있는데 대학교 고민 때문이었어요. 원래 편입을 하려고 했었어요. 고등학교를 미국에서 졸업하고 대학교를 2년제를 갔는데요. 2년 동안 하고 전 느꼈어요. 난 공부는 아니다. 확실하게.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최선을 다해보고 이거가 안 되면 나 다시 편입하러 미국 돌아와야지. 근데 여기서 진짜 죽을 듯이 했던 것 같아. 진짜 너무 돌아가기가 싫어서. 비자 문제도 너무 스트레스 받고 힘들고 하니까, 그리고 아버지랑 어머니가 돈을 너무 많이 내주시니까 부담감이 있어서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이게 맞나 저게 맞나 고민을 하잖아요. 지금 당장 자존감이 떨어지고 어렵더라도 자기가 경험한 거 그리고 결론 지은 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밀어붙이고 후회 없이 최선을 다하세요. 가족 성장 배경 관련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부모님은 어떤 분들이신가요? 부모님의 성격이나 교육관, 라이프 스타일 이렇게 훌륭하게 키웠다니 성장 배경이 어떻게 되시나요? 어릴 때 지금과 같은 성향이었는지 성장하면서 영향을 받은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진짜 자유로우셨어요. 저를 간섭을 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새벽 5시까지 닌텐도 할 때 말고는 간섭 안 했던 것 같아요. 어머니랑 아버지랑 다 반대되는 분이셨는데 아버지는 도서관을 엄청 좋아하셨고요. 만화책을 읽어도 된다? 가서 공부 안 해도 된다? 도서관 가자. 일주일에 5번은 도서관을 가서 거기서 잤어요. 맨날. 아빠가 자도 된대. 가서 자래. 어머니는 패셔니스타, 사업가. 어머니도 저한테 간섭을 한 적이 없었어요. 그 대신 환경을 조성해 줬던 것 같아. 너 이렇게 해! 이게 아니라 그 공간으로 보내고 알아서 생각하게 뒀던 것 같아요. 완전 방목형이야. 근데 그게 나를 만든 거예요. 왜냐면 너무 불안해. 나를 책임져 줄 수 있는 사람이 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17살 때부터 난 사업해야 되나? 나 뭐로 돈 벌어야 되지? 이걸로 되게 귀결이 됐던 것 같아요. 제 친구 중에 이제 부모님이 되게 스트릭한, 좀 엄격한 어머니 아버지들이 있는데 대부분 좀 힘들어하긴 하더라고요. 스스로 생각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환경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잔소리를 받는 걸 진짜 싫어해서 얘기를 안 하시는 걸 수도 있지만 그냥 응원만 해줘요. 제가 처음 사업 시작했을 때도 진짜 그랬거든요. 친척들이 제가 미국에서 한국 온다고 했을 때 그래서 너 이제 뭐 할 건데? 좀 그런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저 혼자만 생각일 수도 있어요, 이거. 근데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그냥 해봐, 너가 하고 싶으면. 그리고 어렸을 때는 되게 제가 부산에 살면서 되게 소극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거든요. 생각도 되게 작고. 근데 이제 미국을 가서 제가 동생을 데리고 갔기 때문에 책임감도 엄청 많이 있었고 그 어린 나이에 비해 엄청 무거운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되게 많이 성격이 바뀌었거든요. 지금은 제가 조율을 하려고 하는 편이지만 나밖에 모르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건드리면, 그러니까 이게 유학생 특징인 것 같아요. 진짜 방어 기제처럼 인종차별도 많이 당하고 하니까 뭐야 나한테 다가오지 마. 약간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였던 것 같고 지금은 조금 바뀌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어머니는
저한테 패션 감각을 주신 분이시고 제 사업에서 되게 많은 영향을 끼치신 분이시고요. 아버지는 저의 자아를 많이 맡았던 것 같아요. 전 아버지의 생각과 아버지를 진짜 존경하거든요. 저한테 조언을 하는 게 무조건 경험해봐라. 그리고 경험을 못하면 책을 읽어라. 그게 다른 사람의 경험을 너가 최대한 빨리 가지고 올 수 있는 가장 빠른 무기다. 아버지의 생각들과 가치관들을 사업을 하면서 도움을 받았던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초반 유학 갔을 때 영어 실력이 어느 정도였나요? 그 1등급, 2등급 중에 거의 영어가 한 3등급? 전 공부를 많이 못했어가지고 제가 언어를 잘하는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2년은 영어를 아예 못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너무 자존감도 바닥치고 그냥 그 누구와도 얘기를 안 하고 사춘기를 세게 겪은 느낌? 그래서 친구도 없었어요. 동생이랑만 계속 같이 다니고 6학년 때부터 가라고 했었는데 제가 계속 친구들이 너무 좋다, 부산이 좋다 하면서 미뤘었는데 처음 미국을 가고 나서부터 미국이란 나라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유학을 결정을 고1 때 하게 됐고 영어가 너무 부족하니까 1년인가 2년인가 꿇어서 학교를 들어갔고요. 그냥 별로 생각하고 싶지 않아. 솔직히 유학하면서 나를 만든 건 맞지만 제가 진짜 힘들었던 시기인 것 같아요. 어렸을 때. 미국 동부와 서부 중 어디가 더 좋으신가요? 아, 진짜 이거는 저도 아직 못 정했어요. 만약에 내가 진짜 미국에 산다면 저는 2년 2년씩 살아보고 싶어요. 둘 다. 또 서부 가면 동부가 좋고 동부 가면 서부가 좋은데 저의 추구미와 날씨는 서부 완전. 저는 이렇게 릴렉스하고 칠하고 이런 걸 좋아하거든요. 도시를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또 뉴욕은 뉴욕만의 그 느낌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막 고를 수는 없다고 해야 되나? 오케이. 또 간 집, 즉 자주 가는 맛집 탑3가 궁금해요. 와, 저는 일단은 일주일에 2번은 한남동의 한방통닭을 갑니다. 만약에 오잖아요? 저 무조건 보실걸요? 저는 매일 가기 때문에 거의 그 대표님이랑도 엄청 친하고요. 탑2 한남동이네. 한남동 김치삼겹. 되게 좋아합니다. 근데 이게 너무 많이 먹으면 좀 헤비해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가는 편인 것 같습니다. 세 번째가 한남동의 나리의 집 자주 갑니다. 그리고 소고기가 먹고 싶다 하면 비프점을 자주 가고요. 아니면 와, 나 오늘 나 오늘 진짜 수고했는데 하면 영천영화, 그 청담의 영천영화를 가는 편입니다. 그게 저의 가장 또 간 집, 제일 많이 가는 집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 Q&A를 해봤는데요. 저도 이 Q&A를 하면서 저의 가치관을 좀 재정립하는 시기가 된 것 같아요. 3개월 동안 많이 업로드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제 브이로그를 사랑해주시고 또 재밌어해주셔서 정말 더 열심히 유튜브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많은 댓글을 남겨주시는 거에 진짜 솔직히 너무 많이 감동을 받고 있거든요. 너무 재밌고 또 인스타그램과 다른 영역을 마주한 것 같아서 유튜브 하는 게 너무 재밌고 좋아요. 10만 되는 그날까지 10만은 제 또 목표가 있는데요. 1년 안에 하고 싶어요. 인스타그램보다 더 열심히 하고 싶고 또 제 라이프 스타일을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많고 궁금해 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싶어요. 그리고 구독, 좋아요 해주시고 또 하나 제가 이제 구독자 애칭을 정하고 싶은데요. 구독자 애칭을 이렇게 밑에 댓글에 의견 주시면 제가 한 분을 뽑아서 글로니 적립금을 20만 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녕. 행복하세요. 바이바이.